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환거래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제 이렇게 좀 6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처음 거래해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용어들이 생소할 테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뿐이지,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프레드는 이제 매수가와 매도가의 가격 차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매수가가 1.06985, 매도가가 1.06983. 자, 이제 차이가 0.00002 차이가 나죠. 자, 이제 이게 스프레드가 되는데, 거래자 입장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이제 거래 비용이 됩니다. 매수가에 사서 이제 매도가에 팔게 되면은 0.00002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이제 이게 거래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요. 이제 핍과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핍은 소수점 넷째짜리 단위를 말하고, 이제 포인트는 소수점 다섯째짜리 단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06985. 자, 여기서 이제 넷째짜리, 여기가 핍이 되고, 소수점 다섯째짜리,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1.06985에서 1.06995로 상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핍과 포인트로 표현을 하면은, 핍으로, 이제 포인트로는 10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고, 핍으로는 1핍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슬리피지인데요. 자, 슬리피지는 원하는 가격에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이라는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실제로 체결이 된 가격은 100원이 아니라 102원에 주문이 이제 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는 가격과는 다르게 주문이 체결이 되는 것을, 자, 슬리피지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슬리피지가 왜 발생할까요? 자, 외환시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존재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슬리피지 없이 거래가 잘 체결이 되는데요. 하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간대라던가 시장의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경우에, 자, 일시적으로 호가에 공백이 생겨서 슬리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거래자들이 모두 100원이라는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100원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주문 체결이 어렵겠죠. 자, 이런 슬리피지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때 발표 때 변동성이 클 때 단타 거래를 들어갔던 그 영상을 녹화를 했던 건데요. 여기 이제 종합시세창에서 이제 15시 30분 되면은 딱 발표가 되고, 자, 이제 변동이 크게 될 거예요. 우선 제가 포지션 여기 바이스탑 주문 들어간 게 있는데, 1.12987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지정가 주문을 걸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 주문 바이스탑 주문이 체결이 될 텐데, 이제 실제로 이 가격에 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자, 이제 갈 거예요. 자, 캔들이 확 움직이고, 자, 이제 실제로 그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된 게 아까 제가 걸었던 가격이 아니라 1.13146, 자, 훨씬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었죠. 자, 이제 그 순식간에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가격이 급작스럽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되지가 않고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슬리피지가 발생하면서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랏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랏은 거래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1랏의 단위는 그 10만이라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자, 1랏이 표준 랏수가 되고요. 자, 1랏의 10분의 1은 0.1랏, 자, 그 만을 의미하고요. 1랏의 100분의 1인 0.01랏은 1000을 의미합니다. 자, 통화상 앞쪽에서, 자, 앞쪽에 위치한 게 기준 통화고 뒤에 위치한 게 상대 통화가 되는데,
내가 그 유로 달러 1랏을 거래를 했다라는 거는 상대 통화인 미국 달러를 가지고 기준 통화인 유로화를 10만 유로를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1랏이면은 10만 유로, 0.1랏이면 10,000 유로, 0.01랏이면은 1000 유로를 매매하는 것이죠. 자, 보통 외환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뭐 1000랏, 뭐 100랏, 뭐 이렇게 뭐 그 큰 랏수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개인은 범접할 수가 없는 이제 거래 사이즈인데, 하지만 에임스캡 같은 이제 해외 선물사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작은 자본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1랏보다 훨씬 더 작은 0.1랏, 0.01랏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00달러 정도의 소액으로도 거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자본으로도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레버리지는 이제 그 지렛대 효과죠. 자, 이제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큰 금액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대 500 레버리지를 제공받는다고 하면은, 자, 내 자금의 500배만큼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랏, 즉 10만 달러를 거래할 경우에 필요한 증거금이 200달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200달러에 500배를 하면은 10만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0.1랏일 경우에는 20달러, 0.01랏일 경우에는 2달러의 증거금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국내 선물사에서도 이제 이 외환거래 FX 마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1대 10이에요. 그래서 1랏 거래하려면은 이제 뭐 10,000달러 정도가 증거금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자, 해외 선물사는 이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1랏보다 작은 사이즈인 0.1랏 또는 0.01랏으로 계약수를 작게 해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롤오버인데요. 롤오버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연장을 하는 것인데 이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롤오버 비용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MT4 종합시세창에서 표시되는 그 시스템 시간으로 24시가 넘어가면은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롤오버 정보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종합시세창에서 자, 여기 그 상품명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특성 설명 이제 누르면은 새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창 아래로 내려보면은 스왑 롱, 스왑 숏 이렇게 나오는데 스왑 롱이 매수 포지션에 대한 롤오버 비용이고 스왑 숏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롤오버 비용입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좀 예를 들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넘기면 마이너스 3.45달러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1랏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만약 0.1랏을 거래하면은 롤오버 비용도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0.345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넘기면 0.8037달러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자, 롤오버는 국가 간 금리 변화랑 이제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 창에서 이 롤오버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여기 두 개의 포지션은 하루를 넘기지 않아서 롤오버가 없죠. 자, 제일 아래에 있는 포지션은 하루를 넘겨서 마이너스 2.23달러의 롤오버 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진콜 강제 청산인데요. 마진콜은 보유 중인 포지션이 손실이 커지게 되면 그 투자 원금으로 손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기 전에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추가로 입금을 하거나 보유 중인 포지션을 청산해서 위험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콜 상태가 되면은 지금 여기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잔고 있는 부분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에임스캡에서는 이 증거금 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 이렇게 마진콜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강제 청산인데요. 강제 청산은 포지션의 손실이 이제 투자 원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중개자에서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증거금 비율이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강제 청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손실이 가장 큰 포지션부터 청산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